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원칙에 맞는 매매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초보 때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손절과 익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주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 중 하나가 손절입니다. 제가 처음 주식을 할 때 이 손절을 정말 못해서 물려있는 종목이 참 많았습니다. 수익도 당연히 안 나고 손절을 하지 않으면 돈이 회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잃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익절은 욕심이 과해서 수익이 충분히 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수익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익절 타이밍에 익절하지 못하고 손절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는 익절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익을 내고도 아쉬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초보의 경우는 손절도 잘 못하고 익절도 잘 못하기 때문에 매수도 힘들고 매도도 힘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하는 손절과 익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짧고 굵게 한번 제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초보시라면 조금이나마 답답한 부분을 해소해 드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손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초보 때는 손절을 어느 때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는 손절하기가 싫어서 그냥 수익 나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라고 버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 보면 운이 좋아서 수익이 바로 날 때는 상관없지만 바로 급락을 맞거나 지지부진 흐르는 경우는 손실폭이 예상외로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갈수록 압박감이 더해지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손절을 할 때 몇 가지 팁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이 단타 매매를 하든 수익 매매를 하든 중장기 매매를 하든 일단 매수를 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분석한 기준을 바탕으로 감내하실 수 있는 손절 폭에 대한 손절선을 차트를 통해서 먼저 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수를 하실 때 보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것 같은지 시나리오를 잡고 지지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흐름을 깨는 하락 변곡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손절을 하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하는데 그냥 급등하거나 급락했다고 앞뒤 따지지도 않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른 유튜브 영상들에서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의 실전 매매 영상들을 보시면 다 그 나름의 매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본인의 매매에 대해서 타인에게 설명하실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근거를 갖고 매매를 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냥 앞뒤 판단 없이 수급 들어오고 좋아 보이는 것 같으니까 손절선도 생각하지 않고 매수하기 때문에 주가가 한없이 빠질 때 언제 손절을 해야 할지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손절을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매매 방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단타는 마이너스 3%, 단기 스윙은 마이너스 10%, 중장기는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본인의 경험과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꼭 지정을 하셔야 합니다. 분할 매수를 한다면 몇 퍼센트 하락 시 또는 차트 분석에 따라서 분할 매수 포인트에 맞게 분할 매수를 하되 어느 가격 이하면 손절해야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고 진입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탑로스의 사용입니다. 의외로 HTS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 매매를 사용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손절에 대해서 충분한 연습과 경험으로 자신있게 손절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기계의 힘을 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급락에 손쓰지 못하고 당할 경우에도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급등을 하는 척 하다가
갑작스럽게 확 빼는 경우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 유용하게 손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뇌동 손절하지 않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절 못하고 물려있다가 다시 상승하기를 기다리는 도중에 다른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 더욱 아쉬운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정에도 없던 손절을 치고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다가 거기서 또 물립니다. 악순환의 반복이죠. 기본적으로 물려있다는 것은 본인이 손절을 못했다는 것이고 하염없이 하락하는 중에는 답답하고 두렵다가 뭔가 이거다 싶은 종목이 나타났을 때 더 이상의 자금이 없어서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있던 종목 중에 예정에 없던 손절치고 신규 종목을 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계획성 없는 매매는 설령 당장의 수익이 나서 손실을 만회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들쭉날쭉한 수익률 때문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다음은 익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손절만큼 어려운 게 또 익절입니다. 초보 때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 수익률이 갑자기 상승하다가 보면 망설이다가 익절하는 타이밍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높은 수익률이 찍히는 걸 봤는데 급락을 하면 여전히 수익 상태이지만 정점에서의 수익률에 미련을 두기 때문에 손해보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때는 손절 때와는 또 반대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욕심이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됩니다. 손절에 대한 팁과 마찬가지로 익절에 대한 팁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동일하게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딱 깔끔하게 먹고 빠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타는 3에서 5%, 단기 스윙은 10에서 20%, 중장기 스윙은 50에서 100% 정도가 적당할 듯 합니다. 너무 적은 수익률이라면 손절한 종목을 커버하고 전체적으로 수익을 내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손익비를 잘 설정하시고 승률을 올리시는 데 중점을 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단타의 경우는 익절은 3에서 5%, 손절은 3% 이내로 하고 승률을 절반 이상으로 높인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합계 수익을 플러스로 만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섣불리 매수에 들어가기 어려우실 겁니다. 한 종목을 하더라도 본인의 경험이 많은 종목을 해야 승률이 높아질 테니까요. 수익을 1, 2% 찔끔 먹고 손절을 3, 4%씩 하면 손실에 더불어 수수료에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두 번째는 손절과 마찬가지로 스탑로스의 사용입니다. 급등하는 경우 갑작스럽게 상승하고 윗꼬리를 길게 달고 쭉 흘러내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목표 수익률을 넘어섰다가 빠지는데 아쉬운 마음과 다시 상승할 거라는 마음에 매도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절과 마찬가지로 스탑로스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급등할 때 바로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 마냥 허망해할 필요가 없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너무 터무니없는 목표 수익을 잡지 않으셔야 합니다. 단타로 들어가서 10%씩 한두 번 먹어본 기억만 가지고 매번 그 정도 수익률을 올리시려고 하는데 승률이 아마 처참하실 겁니다. 수익률이 높은 만큼 기다림의 시간도 길어야 합니다. 운이 좋아서 어떤 개잡주 급등하는 거 먹어봤자 정말 그 분야에서 신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윙도 마찬가지로 50%, 100% 먹어본 기억 때문에 수익이 충분히 나고 있음에도 목표 수익률을 끝까지 고집하셔서 수익을 다 반납하신다면 정말 허망하실 겁니다. 손절과 익절에는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합니다. 세력들이 주가를 움직일 때도
개미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순식간에 급등을 시킨다거나 급등을 했다가 쉬는 기간을 오래 가져가다가 다시 급등을 시키거나 하면서 상당히 까다롭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손절과 익절에 대한 팁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손절과 익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본인이 해당 종목에 얼마만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지, 그리고 손절을 정하고 얼마나 자신감 있게 진입이 가능할지 스스로 차트에서 판단이 가능해야 합니다. 경험에 의한 확률로 접근을 해야지 그저 감으로 하는 매매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